이번에는 그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버지니아 사티어의 이론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펼쳐보고 있는데 사티어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다? 자존감이 높다.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나 스스로 최상의 퀄리티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곧 뭐다? 전달될 것이다. 동의를 얻을 것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 게 말꼬리가 흐리거나 쭈삣쭈삣하거나 목소리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자존감이 낮으니까 거부당할까봐가 늘 나는 그 버림받을까봐 거절감이 버림받음이잖아요. 버림받을까봐 늘 전전긍긍했어요. 나를 싫다고 하면 싫으니까 버리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막 애를 쓰고 살았는데 그게 다 과도한 힘이니까 나중에는 다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우러나와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 없이도 나 스스로 귀하다, 괜찮다, 충분하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을 참 못하시네요 이러면 말을 못하는 거죠. 말만 못하는 거잖아. 예쁜 건 맞잖아. 아닌가? 호감 있는 것도 맞잖아. 인상이 좋은 것도 맞잖아. 그죠? 목소리 좋은 것도 맞잖아. 그럼 말만 개발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자존감이 낮을 때는 말을 참 못하시네요. 이러면 말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말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넌 뭘 잘하냐? 성격도 고약해. 인상도 고약해. 타이밍이 중요할까? 상대가 들을 수 있는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서로가 맞으면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차 한잔 할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는 차 한잔 할까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그게 당신과 말하고 싶어요. 이 얘기인데 저는 차 좋아하지도 않고요. 차 별로 아니요? 뭐 이렇게 했었어요. 네. 차 한잔 할까요? 이러면 그냥 그게 이제 차를 놓고 또 어떤 차여야 돼? 커피가 아니고 뭐예요? 무슨 차지? 우리 황차 황차 딱 놓고 뚝뚝 떨어지는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의 감정들이 자리를 잡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하고 싶은 말과 진짜 해야 되는 말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 중심으로 우리가 어색하니까. 저는 며느리가 말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근데 세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두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은 자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못마땅했어요. 누가 말을 하면 저렇게 잘까? 대놓고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왜 저렇게 말을 안 할까? 저렇게 말 안 하는 재미없는 여자하고 왜 결혼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정서적으로 아들하고 그냥 있는 게 불안하니까 뭔가 말을 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려고 했었던 거더라고요. 말 안 해도 너무 편한 거예요, 요즘에는. 그리고 걔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 화를 내고 있구나. 내 말이 못마땅해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 그걸 확인하려고 딱 보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그 약간의 미소를 띠고 이렇게 안정적인 포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지? 제가 페르소나가 발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가만 말이 없는 상태가 자기 일정한 그 기분이 어떤 거예요. 우리는 팔팔 끓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내 입장, 내 기분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못마땅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싫다는 표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내 수준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고. 이럴 때 이제 오해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죠. 조금 전에 표현했듯이 말을 많이 하는 집안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집안이 정서적으로 다른 집안에서 만났어요. 저는 가치관이 다르죠. 맞춰가야 되죠. 뭐 말을 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넌 가만히 있냐? 왜 이렇게 너도 안 답답하니? 해봐, 따라해봐. 오. 말 잘하네. 그렇게 하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어색하잖아. 불편하고 니네 싫어하는 것 같고. 난 진짜 힘들다. 말 좀 해라.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너도 원래 이렇게 말이 없니? 나는 네가 말을 맞장구를 쳐준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가지고 기분 상하게 할까봐 어떻게 해요? 너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니? 그렇구나. 안 답답한 거야? 내가 답답한 거죠. 내가 답답한 거 상대에게 투사하면서 답답하잖아. 말을 하라니까.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까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마. 얘는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둘이서 또 한 편을 먹네? 이제. 가치관이나 신념의 차이. 그 다음에는 선입견 때문이다. 자, 선입견이 어때요? 고상한 척하네. 그치? 우아한 척하네. 잘난 척하네. 날 무시하는구나. 뭐 이제 이러면서 어떻게 오해가 걷잡을 수 없어. 아주 작은 것에 서로의 규칙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 또는 신념 때문인데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도량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걸 정말 내가 원하나요? 아나무인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독불장군을 내가 원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상처받은 아이가 원하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 자기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어때요? 평화를 좋아하고 안정을 좋아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인애를 좋아하고 그죠? 기쁜 걸 좋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걸 좋아하죠. 그러려면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가 서로 이렇게 교감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을 주고받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상당히 요령이 필요해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 틀에 맞춰서 어떤 말을 맞춰야 된다고 근데 어느 날 그게 더 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내 옷에 맞게 된 거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소통의 달인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까. 자, 궁금해지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그쵸? 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 얘기를 충분히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요. 말을 막 빨리 누가 있으면 붙잡고 말을 그 시간에 다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원가족에서 생긴 버릇이더라. 만약에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오늘 당신하고 충분히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당신 시간 돼요? 어느 정도 나랑 얘기해 줄 수 있어요? 20분? 30분? 1시간? 무슨 얘기해도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예뻐. 그러면 당신이 내 얘기 들어주면 나도 다음날 10% 더 이자 붙여서 그 다음에 당신이 요구하면 당신이 나 들어준 만큼의 10%를 더해서 들어줄게요. 어때요? 같이
얘기할까요? 자, 이게 뭐죠?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없이 어떻게 해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질리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우리 안에는 뭔가 이렇게 급하고 쫓기는 아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상대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급해지는데, 그래봐야 말을 전달을 하질 못하니까 효율적이지가 않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존감이 높아서 일치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그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내면에 뭐가 있다? 제가 사실은 어디에서요 이런 공부를 했고요. 이거 뭐예요?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필요 없는데 그 얘기를 왜 해요? 센 척, 있는 척, 더 우월한 척 해보려고 그런 거. 자, 그게 뭐다? 잘난 척 하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낮은 자존감의 출신이구나 이렇게 출신이 낮은 자존감의 출신이구나 이렇게 출신이 낮은 자존감이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잘난 척한 애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을 안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싶었던 거는 참 선택은 아니에요. 결과라 그랬어요. 언제 결정되냐? 인간이 생후 3, 4년. 서너 살. 그 부모가 그를 양육할 때 어떻게 대해줬느냐. 배고프다 할 때 너는 하루에 몇 번 먹냐? 이러면서 밥을 안 준다든가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에 기저귀값 많이 들어간다고 안 갈아준다든가 자고 싶은데 먹이고 먹고 싶은데 자게 하고 막 이러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죠.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걸그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부적절감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 심리적 환경에 달려 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부 자랑을 내걸거나 또 다른 아이와 비교하거나 또 행동과 사람을 구분할 줄 모르거나 칭찬보다 야단을 더 자주 치거나 자녀의 자부심을 더 무시하거나 자녀를 믿지 않거나 아주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네요. 우시겠어요. 6가지 중에서 많이 해당되시나 보네요. 그런 상관과 나도 이런 부모 밑에 자랐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 이런 거 지금 캐치가 되신다면 굉장히 고기능 센서를 가지신 분이세요. 나도 조건적으로 키워졌는데 얘가 또 조건을 하고 또 내가 비교를 하고 사람과 행동을 구분할 줄 모르는 것. 칠칠치 못하다. 이러면 존재 자체를 77 맞은 거? 네, 77 맞은 거. 그걸로 규정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한 행동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규정해버린다든가. 그럴 때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지죠. 어릴 때 다 잘못하면서 크잖아요. 뭐 보통 다 깨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는 아주 싹수가 노란 애구나.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넌 틀렸어. 그래. 그냥 대충 살다가 가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든가. 부모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거나 자부심을 터부시했다거나. 자부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알았는데요.
아들이 그 상장을 많이 타왔는데 제가 그 상장을 한 번도 보관해 준 적이 없어요. 그걸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그게 서운할까? 그냥 타온 건데 그게 뭐 학교에 다 기록돼 있겠지. 뭐 의사를 자주 가는데 어떻게 그걸 보관하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야. 책이 나왔는데 뭐 책이 나왔냐 아무도 안 물어보고 책이 좋았다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자부심을 터부시하는 느낌? 어떻게 그렇게 했냐가 아니라 뭐 별거 아닌 것로 취급할 때에 그 느낌이 상당히 그 와닿더라고요. 아 이랬겠구나. 뭘 해왔어. 나 뭐 엄마 이렇게 뭐 그림 그려서 100점 받았어. 그런데 그래 알았어. 오늘 뭐 잘못한 거 없고 자부심을 터부시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뭐 왜 중요한지 뭐 어떤 사람인지 기준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어떻게 된다? 낮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울고 싶어라. 이런 후에 자존감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선택하면 돼요. 네. 알았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자존감과 의사소통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